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국 지난번에 김용 씨를 김용 부원장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예,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킨 이후에 네. 역시 또 이번엔 정진상 실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네. 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 솔직히 저는 다른 거는 뭐 다른 혐의가 아닌 뭐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는 좀 너무 사람이 치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딜 도망가겠어요. 게다가 증거는 전부 다 검찰에게 다 있고 네. 이 분의 원래 정진상 실장의 전략은 난 적극 협조한다. 네. 그러니까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뭐 증거 인멸 우려는 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네. 뭐냐면은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네. 구속의 사유는 두 가지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예. 근데 아니 증거 혐의가 인멸. 소명되지 않을 때도 해요. 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때는 그 검찰이 잘못 기소했어요. 우리가 이제 검찰이 그 내린 결론, 네. 잠정 결론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그런 증언을 하면은 다 그냥 그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형사법적 원칙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도주 우려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그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분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아주 성실하게 응해왔습니다. 뭐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는 또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덮어씌우고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유동규 씨 진술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건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 유동규가 이런 네. 법원의 언급도 나온 마당에서 이 유동규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정진상 실장을 구속했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과도하고 지나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애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를 이 대표를 향해서 하겠다. 결국 그 이 대표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정권 초기에 직전 대선 후보이자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검찰이 겨냥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이 죄를 검찰이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영민 평론가님은 평상시에 다른 방송 나가셔가지고 나는 구속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랬던 겁니까? 아니 구속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서 그 끈앞풀이를 할 수 있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당하는 건 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왕이면은 여러 혐의 중에 그 연애 스캔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네요. 네, 자 이건 이제 농담이겠지만 농담입니다. 자, 예, 농담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억울하게 구속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네. 구속 당할만 해서 당하는 사람도 많죠. 네. 자, 그런데 유독 특수수사부가 특수검사들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무죄 확률이 40%가 넘으니까. 특수부 수사가 예, 그렇습니까? 일반 형사부 수사는 거의 한 1, 2% 정도만 빼고는 다 유죄가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무리한 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그런데- 수사를 일컬어서 기획 수사라고도 얘기하지 바로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 수사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획을 한다는 건데 네. 이미 짜맞춘 결론이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그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가공을 하고 압박을 한다는 거죠. 막 예를 검사를 들면은 바꾸고 별별 방법을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진술을 해야 되는 그 피의자한테 가족을 생각하라.
뭐 이딴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 지금 김용프 원장도 검찰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생각하라. 가족 혹은 뭐 가까운 사람, 뭐 내연녀 이런 사람들 탈탈 털어가지고 그 피의자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낸다.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는 조작이지요, 날조지요.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을 네.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지금 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할 때 지금 증거 조작했다. 예를 들면 같이 수감되었던 뭐 다른 그러니까 뇌물을 공유했다는 사람과 죄수라고 같이 하죠, 죄수. 수감되어 있던 예. 다른 동료 죄수를 불러다가 뭐 연습을 시키고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끔 했다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 어려운 말로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모해 위증 교사. 상대방을 기소시키기 위해서 네. 했고자 하는 그 그런. 증거 조작이죠. 그 날조죠.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가 지금 엄희준 검사라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 검사가 바로 이번에 또 검사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있나 봐요. 아주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뉴얼이 비슷하죠. 예, 예, 이게 예. 굉장히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원성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에 뭐 돈 줬다라고 그때 한 총리 때도 돈 줬다라고 하는 게 뭐 주머니에 넣어줬다 그랬더니 주머니가 없는 옷이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약간 허술한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허술했다는 거였는데 왜 영장이 발부됐는지 참. 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게 적시됐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이제 주로 찾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CCTV를 피하기 위해서 CCTV 앞으로 걸어갔다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그 정진상 실장의 집을 보면요, CCTV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증언을 그 받아낼 때는 네. 그 증언이 과연 그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따지고 그 증언으로서 법적 그 구속력이 있는 그 증언으로서 합당한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동규의 말은 검찰의 어떤 입장과 그 동일하면 그냥 뭐 여과 없이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또 그 강제 수사할 때 근거로 활용하고 말이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정진상 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였던 시절에 그 변호사 사무장이었다고? 사무장이었다. 나무 그런 위키에?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느냐? 나무 위키에 나왔단 말이죠.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진실인 양 또 검찰이 간주해가지고 이걸 또 압수수색 영장에 넣었단 말이죠. 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허술한 수사, 그 증언에만 의존하는 이런 허술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원이 검찰의 그 구속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한 그런 느낌을 남깁니다. 아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다. 근데 검찰이 가져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패스시켜주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진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했던 게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뭐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김용 씨,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로부터 1억 4천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 네. 세 명이 다 정치적으로 다 같은 공범관계라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까지 예, 포함해서. 예. 근데 문제는 그냥 뇌물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번에 이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네, 네.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그냥 본인의 돈은 자기가 받고 그 돈이 위로 안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하죠. 예. 아니요. 배달 사고가 났다고 안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예를 들어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 무슨 네. 뭐 어떤 공무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 내가 여기에다가 자 이거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돈을 알았습니다라고 받고서 그 일을 해주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돈 위에다 올려줄게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났든 안 났든 내가 위에다 올려줄게 그러면 정치자금법이 되는 거고. 왜냐면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편의를 제공해 줄게. 내가 해줄 수 있어라고 해서 여기서 딱 끝나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김용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영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정진상 실장 때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뇌물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목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못 가고 여기서 끊겼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큰일 났다. 예. 위로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정진상을 뇌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간에 전달책으로 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왜냐면 정진상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잘 안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아니 나와서 근데 그래요. 이제 사실 뇌물 수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뭐 누가 뇌물을 받을 때 영수증을 써주지는 않잖아요. 당신의 뇌물을 잘 받았습니다. 네, 얼마를 그래서 공여자의 수령했습니다. 말만 주로 듣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래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기획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제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것들을 잘 가려줘야 합니다. 네. 이 기획수사가 정말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아니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잘 받아왔고 뭐 그 어떤 그 정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진술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질 신문도 요구했던 거 네. 아닙니까? 유동규하고 그럼에도 그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참 앞으로 야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거 왜 받냐? 어차피 다 그냥 발부할 텐데 안 받을래?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감당할 맞습니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진상 씨는 묵비권 행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술 거부권. 네, 그동안에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리고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걸 보였거든요. 네. 말을 많이 해줌으로써. 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규 씨나 이제 검찰을 통해서 유동규 씨 등등이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잘 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혹은 이제 반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측근 2명을 구속시킨 것도 있지만은 이 강신업 변호사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영장 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 변호사가 요즘 뭐 예언자라면서요. 그 예언자의 예언자, 거의 선지자 수준의 그런 그분이 말만 하면은 바로 이게 또 실행에 옮겨지는 이 진짜. 구도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변희재 씨가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이미 그 집권 초기부터 네.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요? 대한민국 그 권력 서열. 1위가 천공, 2위가 김건희, 3위가 강신업, 4위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 변희재 씨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4위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5위 더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그래서 요즘 일이다. 대통령 심기가 안 좋은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가 나와요. 네. 11월 달 안으로. 예, 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 씨처럼 폭로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김만배 씨는 저는 그렇게 폭로전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남욱 변호사는 아마 검찰이 원하는 대로 폭로전을 좀 계속해서 그 장단에 춤을 출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좀 얼마나 신빙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판하면서 이런 말 했죠. 수사 기록을 보니까 자신이 구속된 뒤에 검찰과 불구속 재판을 놓고서 핸드폰 갖다 줄까 말까 이러면서 딜을 하더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진상 실장도 이거는 3인 성호의 양상이다. 네. 3명이 그냥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뭐라고 하는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이제 유동규 씨하고 지금 남욱 씨가 그 검찰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그 일체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다가 감옥 들어갔다 나올 갑자기 무렵에 바뀌었어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남욱 씨 주장도 네. 뭐 이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전해 들었다. 발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해 들었답니다. 맞아, 내가 구분 만드는 거니까. 네, 그 대장동 사업하고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활용되기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야, 법조인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전해 들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그런 이 남욱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김만배 씨가 사실상 이 대주주인데 이 사람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남욱 씨의 전해 들었다 이 발언 갖고 과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그 뇌물수수를 과연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돌연 그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동거인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말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여러 의문이 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한 흔적이 있어 보인다. 네. 그렇다면 유동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과연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정진상, 네. 김용을 거쳐서 이재명으로 간다는 이런 불법 자금 전달 이게 과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근데 일단 두 명이 구속됐단 말이죠. 네. 한 80% 이상의 국민은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법원이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자, 그런데 없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트위터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언론도 보고 그러니까 민당 내 기류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예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망치는 건 볼 수 없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빨리 정리를 좀 해주고 새로운 당대표를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네. 또 좀 슬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 근데 뭐.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보통 수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지금 비이재명계가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77.77%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네. 됐잖아요. 네.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건데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해서 당 총재 그 선거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역사상 최고의 그 득표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좀 침잠했었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어디 계속 될까요? 본질이 뭐 바뀌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아하. 이제 이재명 낙마 이후에 그다음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겠네요, 민주당. 네. 자, 요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MBC 전용기 배제 관련해서 대통령 뭐 가짜 뉴스다, 이간질이다, 악의적이다 이러면서 MBC를 총 공격을 했고요. 네. 뭐 나머지 비대위원이니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광고도 주지 말고 전부 다 목줄을 끊어놔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특히 MBC는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대답 안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재명 부대변인인가요? 이분은 이름도 좀- 같습니다. 동아일보 그러니까요. 출신. 네. 10가지 근거를 언급하면서 니네가 이래서 악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홍보실 비서관하고 또 반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도대체 기자가 말이야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드레스 코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더라고요. 양반이 누구냐면 JTBC 앵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앙일보 그렇죠. 편집국장 출신이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벽이 쫙 세워졌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이제 니네들 안 만나겠다, 말 안 하겠다, 날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애들 안 만난다 이겁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드레스 코드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네. 아니 기자에게 뭐 요구되는 규범적 태도가 있습니까? 뭐 너 이런 옷 차림해야 뭐 된다. 예의가 이런 없다 그러던데요. 예의? 그러니까 규범적 예의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이래야 한다라는 규범적 예의가 있나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걸 타파하는 게
언론 자유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네, 슬리퍼 네. 문제. 제가 네, 봤을 때는 슬리퍼. 대통령실에 그 상주하다 보니까 네. 구두 신고 출근했겠지 출근을 슬리퍼 신고 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내려갔을 때 슬리퍼 급하게 차림이었겠지. 내려가서, 예. 그 뭐 무슨 대통령 모욕 주려고 슬리퍼를 신고 갔겠냐 의관을 이거예요. 정지하진 않았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없죠 지금 변호사님. 네, 네, 예, 없어요. 자,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천공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맞아요. MBC 그 취재 기자가 천공한테 지지서를 지난 9일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실로 보냈어요. 천공 관련한 지지서를 천공한테 보낸 게 아니라 지지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안 하겠지. 그날 밤에 MBC 전용기 타지 마. 아, 그날 밤에 그래서 나온 예, 거예요? 그런 오호. 이게 천공을 불편하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면 김건희 씨를 불편하게 하면 오.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좀 저녁에 또 하는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시간이 네.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찍을 때 특히 조명까지 설치하면서 찍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빼박이다. 좀 네. 빈곤 포르노를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관련해서 형사 조치 취하겠다 이랬어요. 자, 화면 보시는 건데요.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고 훤해요. 네. 그 주변은 전부 다 되게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저 대통령 부인의 눈을 딱 찍어가지고 네. 저 눈을 봐라 조명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짓말일까요, 장경태 의원? 저 화면이 조작됐다면은 장경태 의원 말이 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영상으로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는 그 귀로 들어도 이 땡땡 그리고 저 바이든 쪽팔려서 네. 이게 다 들리는데도 이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부인을 해놓고는 그 부인한 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러면서 그걸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 규탄을 네.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을 그 설득할 때는 또 내 주장을 그 상대방에게 설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주장했는데 왜 안 믿어? 내 말이 진실인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검사의 태도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예. 특별히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좀 억압하고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본적으로 홍보, 마케팅 이거의 전략은 네. 그 기본적인 대중의 그 인식 이게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혜자 선생님, 네. 국민 어머니 김혜자 선생님이 만약에 지구촌에 그 기아 어린이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어울립니까 이게? 네. 너무 그 또 눈물도 심금도 울리고 말이죠. 네. 근데 늘 초호화 의상에다 장신구에다가 그리고 또 들어간 관저의 비연기 가격이 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김건희 씨가 말이죠. 난데없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 청소년을 끌어안는다? 좀 뜬금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권의릉님께서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인간의 망상과 착각은 자유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랜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 처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처음. 뭐 근데 자주 제가 아니, 종종 생전 모셔야 처음 되겠습니다. 나왔어요. 토마토 TV는. 네. 알겠어요. 여러분 김영민 평론가를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일자를 쭈르르 올려주세요. 제가 몇 개인지 쉬어보고 저희 제작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일자 올라오는 거 보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